유의미한 부분이 꽤나 많았어요. 뭐가 있었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나와있던 현대소설 18번부터 21번까지를 먼저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유의해야 할 문제가 21번 하나. 얘는 좀 유의미하다. 얘만 같이 볼게요. 적용 스킬은 보기를 근거로 해서 긍정 부정 판단하는 거였고 유사기출은 지난주에 풀었던 작년 산모 현대소설이랑 똑같아. 알았지? 근데 그거 해설했잖아. 그치?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갔어야 됐어.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기분이 나빠. 소설이 좀 추상적일 것 같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중요하지 않아요? 서사구조에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은 여기에 순응해가지고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했대. 이게 다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서우야,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해가지고 네가 기계에 껴있는 톱니바퀴 마냥 그냥 시키는 일에 순응해서 하는 거야. 꽤나 좋은 인생 같아 보여? 아니요. 아니 제가 그러더라고. 내가 문학 수업할 때 긍정 부정 판단하는 거를 다른 애들은 다 이러고 듣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대.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훈이가 사회성이 뒤져서 그렇대. 서우야, 부정적으로 보여? 네. 무슨 표시해야 돼요? 귀여워.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정체성. 다 무슨 키워드? 다 부정적인 키워드. 그럼 우리는 이제 제시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노동의 굴레에 갇혔어. 수능해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해. 그냥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해. 그거를 다 부정으로 보면 되는 거지. 됐어요? 전체는 아니고 이 부분만 같이 볼게요. A라고 묶어놓은 부분 바로 밑에. 여기서 볼드체 처리되어 있는 단어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지. 요것만 긍정 부정 판단해 볼게요.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기생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 했대. 야, 일하는데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아. 내 인생을 소모해서 일하는 것 같아.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노동의 인생을 저당 잡힌 모습 아니에요? 그쵸? 쭉 가다가 일에 대한 지겨움, 무의미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 발작적인 충동을 잘 참았대. 발작적인 충동에다가 무슨 표시해야 될 것 같아? 동그라미. 왜? 보기에서 노동에 순응하는 게 부정이었잖아. 여기서 발작적인 충동은 뭐예요? 일에 대한 지겨움에 반항하고 싶은 게 발작적인 충동이잖아. 그럼 얘는 긍정적인 거지. 순응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느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거를 참았어. 이게 부정인 거지. 됐어요? 좀 더 갈까? 밑으로 내려와서 10년 혹은 20년 이쪽 저쪽을 접어보아도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생이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과거에 똑같이 계속 노동해온 시간 아니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뒤로 넘어가서 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이 공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마지막. 근데 이 이상한 공간이 나한테 낯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인 것 같아. 그냥 일하는 공간이 나한테 딱인 것 같아. 이거 뭐야? 완전 찌는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세모. 됐어요? 21번 문제 봅시다. 1번 선지. 그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 무슨 표시해놨어? 세모 표시해놨어. 이렇게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폐쇄적 굴레에 순응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얘는 지금 키워드가 일치하는 거야? 불일치하는 거야? 불일치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야? 됐어요? 2번 선지. 이거 뭐였어? 세모였어. 자신의 생애를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 세모였어. 노동의 굴레에 삶을 저당 잡힌 거? 세모였어. 일치 불일치? 일치. 그니까 맞는 말. 3번. 일치 불일치? 일치. 소설의 내용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약간 문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약간 이 느낌이잖아. 그런 거 이해 못해도 볼드체 처리된 것만 긍정 부정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는 풀린다 그랬죠. 우리는 시를 독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소설의 이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부는 대학 가서 해. 알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린다는 거. 넘어가서 갈래복합. 갈래복합도 특정한 기출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게 없었던 게 우리가 이제까지 연습했던 수필, 이제까지 연습했던 고전시랑 크게 다른 부분이 없었어요. 틀릴 만한 문제 하나도 없는데 26번 별표. 얘 오답률이 무려 70.7%. 근데 하이라이트 쳐놨어, 안 쳐놨어? 안 쳐놨어. 그럼 얘도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 같이 볼게요. 문학작품에서 질문의 형식은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요. 됐어요? 얘 정답이 몇 번이었지? 1번이었어. 근데 학생들이 많이 고른 선지가 3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네 얘기야? 1번, 2번, 3번을 다 같이 볼게요. 나랑은 가작품에서 중략 밑에를 볼게. 망망대양부터. 노란 글씨가 제시문에서 볼드체 처리되어 있는 거죠.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부분. 얘부터 볼게.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mid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천지간 장한 경치 반 이상이 물이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이거 뭐예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직전에 한 얘기를 다시 받는 거겠지. 요 위에 있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 언젠가 성인을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그럼 이거는 뭐야? 요 위에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성인을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이 얘기 아니야? 요거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된다니까? 됐어? 문제로 와봐. 1번 선지.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어 방금? 성인한테 만나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럼 얘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아니잖아.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보면은 1번 선지랑 2번 선지가 정반대야. 봐봐.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라는 질문은 망망대양을 본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자연의 이치는 성인을 만나서야 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이랬어. 근데 지금 2번 선지에 쓰인 키워드가 뭐냐면요.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랑 망망대양이야. 이게 어디 있는지 제시문에 찾아서 밑줄 쳐놔봐. 이게 2번 선지에서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게 1번 선지에서 한 얘기 아니야? 그럼 2번 선지가 이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거를 성인을 만나서 여쭤보면 알 것이다 라는 얘기가 2번 선지였잖아. 그럼 걔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1번 선지를 다시 보면요. 지금 하얀색 분필 표시가 어디 있어? 얘랑 얘 사이에 껴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저 기운이 뭘 얘기하는 거래? 위에서 얘기한 얘를 얘기하는 거래. 근데 그 사이에 요 내용이 껴있어. 그럼 얘도 당연히 이 사이에 껴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도 뭐야? 얘랑 똑같이 성인한테 물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 그럼 1번 선지랑 2번 선지가 반대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린 거지.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됐어? 그러면은 3번이 왜 맞는 말인지 볼게요. 넘어가서.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재.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앞절에 상자가 나와서 무심히 다녀오니 진관함이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밖의 일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어. 됐어? 이러고 3번 선지를 봐봐.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 근데 앞절에 상자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마지막에 구분했어. 뭐가 틀려? 비문학 아니야 그냥? 문학 줄거리 알아요 지금? 몰라. 앞절에 상자가 누군지 몰라. 지난 일이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맞는 말이죠. 이 사람 나와서 마지막에 이거 구분했어. 그리고 그 얘기 듣기에도 있었어.
됐니?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틀릴만 해?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흥이 역시 나갔네. 틀리지 마. 알겠지? 뒤로 넘어가서 고전 소설은 할 말이 없어요. 틀리면 안 돼. 내용이 별거 없어. 그래서 5분 컷하고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없고 유의미한 문제 없어요. 그냥 이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남편이 우리 딸내미의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갑자기 딸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면서 꾸역꾸역 결혼을 해야겠대. 그런 내용이잖아. 그치? 30번 문제 4번 선지. 태도가 변했냐고. 처음에도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 그치? 넘어가서 마지막. 현대시가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봅시다. 뭐가 문제였는지. 어? 너가 문제였어? 문제 아닌가? 최고. 아니야. 33번 별표. 33번 오답률 봤어? 83.1%야. 나는 이런 거를 너네 그거 기억나? 김기림의 열균이라는 시에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했던 거 기억나? 이게 82%였거든? 그거보다 많이 틀렸다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얘가 더 유치해. 뭐인지 볼게요. 나 가은이한테 미리 스포를 당했어.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 현대시 이번에 어려웠어요 라는 스포를 당했어. 그래서 대체 어떻게 냈길래? 라는 마음으로 풀었어.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31번 위에 가나 쓰고 32번 동시에 푸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33번도 동시에 푸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34번의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지. 그래서 보기를 봤어.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 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대요. 그리고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부정이겠어. 여기에 자연물이 인접해서 배치되므로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된대요. 됐어요? 세모 옆에 동그라미를 배치해서 완화시킨대. 그러면은 나 가에 대한 줄거리를 이미 다 읽은 것 같아. 여기까지 읽고 가 작품을 봤어. 그랬더니 아스팔트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야. 4월은 뭐야? 시간적 비례. 4월이 뭐야? 이러니까 애들이 다 요렇게 하더라. 시간적 비례. 너무 귀여워.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몰라도 돼. 필요 없어.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일단 잎사귀는 자연물이죠. 근데 가로수가 동그라미가 없다고 하니까 왠지 얘도 부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 뭐예요? 자동차. 세모야. 근데 얘가 분주히 지나간대. 그러면은 분주히라는 속성도 세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자동으로 세모. 너의 가슴은 우울한 해죠. 우울하대. 그럼 너의 가슴도 뭐야? 세모. 똑같은 시어 나왔어. 얘도 뭐야? 세모.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가보겠어. 세모. 세모에 걸려있으니까. 그치?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바다는 뭐예요? 자연이야? 인위적인 거야? 자연이야. 동그라미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은 세모죠.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지평선은 뭐의 지평선이겠어? 바다의 지평선이겠죠. 무슨 속성이에요? 자연의 속성이에요. 됐어요? 동그라미 세모를 뭐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보기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됐어? 그러면은 34번 문제에 가에 걸려있는 거는 다 확인할 수 있겠죠. 1번 선지.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서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 시각과 100% 일치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 틀린 말. 가에 대해서는 맞는 말. 됐어요? 2번 볼까요? 가에서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 뭐야? 부정이었어? 세모 쳐놨어? 얘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 이거는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되어서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대. 얘 뭐 플러스 뭐야? 세모 플러스 세모야. 위에서 뭐라 그랬어?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페이크 치고 있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얘 뭐 쓰였어요?
보기 사실일치. 동그라미 세모 판단 보기 사실일치. 이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저도 나한테 배웠으면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도 이거를 풀면서 가은이가 현대시 어렵다 그랬는데 가은이가 이 정도 문제를 못 풀 리가 없는데 그건 맞았어. 그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가 지랄이겠구나 싶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거기에서 나에 관련한 설명을 읽어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나를 읽어요.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대. 그 여기서부터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봄이랑 바다가 상이한 공간인 거는 알겠는데 둘 중에 뭐가 좋다는 거야? 봄이 좋으면은 바다가 세모일 거고 봄이 세모면 바다가 동그라미겠죠. 근데 이 정보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가은이가 이래서 어렵다고 했나? 근데 보통 시를 읽으면은 문맥적으로 하나가 긍정이고 하나가 부정이라는 게 파악이 될 텐데 되겠지. 이러고 나작품을 봤어. 개소리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있다. 읽다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특정 부분부터 판단이 되는 게 있어. 그럼 올라가서 다시 바꿔주면 되거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랄났어. 그래서 얘는 긍정 부정 판단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문학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비문학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답인 근거가 시험지 어디 안에가 숨겨져 있을 거다. 근데 우리 지금 몇 번 문제 풀어야 돼? 33번 문제 풀어야 돼. 얘 발문이 뭐야? 틀린 거 고르는 거야. 그러면은 5개 중에 4개는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역으로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선지를 읽고 얘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나? 논리적인 비약이 없나? 이거를 찾으러 가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나 역으로 갈게. 1번 선지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대.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2줄을 읽어봤는데 꽃이 피었더니 마음 간격이 촘촘해졌대. 그럼 얘는 꽃이 핀 현상이 마음에 영향을 주긴 한 거죠.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장 구조에 의해서. 그럼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2번 A에서 건너기에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얘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라는 공간으로 향한다 이랬어. 그래서 다시 읽어봤어. 그랬더니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얘가 왜 힘든 거야? 촘촘해져서 힘든 거야. 맞아? 근데 촘촘해진 게 누구 때문에 촘촘해진 거야? 꽃 때문에 촘촘해진 거야. 그러면 왠지 뉘앙스가 뭐가 돼? 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맞아? 내가 각주의 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불이러가 뭐야? 내려놓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꽃잎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겠다는 거야. 꽃의 뉘앙스가 뭐 같아서? 세모 같아서. 내가 세모 때문에 힘들어서 건너는 게 힘들어서 그 세모를 내어놓으려고 어디로 간다? B로 간다. 이러면 2번 선지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러면은 약간 될지도? 라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됐어?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지 않아? 3번 볼까? B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낀다. 바람이랑 몸을 찾았더니 바람이 부는데 몸에서도 그 바람이 느껴진대. 그래서 3번 선지는 무난하게 맞는 말 같아. 됐어? 많이 오지 않았어? 시 한자도 해석 못하겠는데 정답이 2개 중에 하나로 추려졌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쳐내야 되는데 이제는 긴장을 하고 봐야지. 4번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일단 화자가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하는 자신을 B와 C라는 공간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천천히 나는 화자가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과 상심이라는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은 여기 있고 상심은 여기 있어.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뭐야? 마음은
뭐뭐뭐뭐 하자고 하는데 상심은 뭐뭐뭐뭐 해야 된대. 그러면 지금 마음이랑 상심이 하자고 하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대조하고 있으니까, 역접의 접속사가 쓰였으니까. 그러면은 마음과 상심이 하자고 하는 게 다르니까 나는 그 사이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일단 4번 선지에서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됐어? 그럼 나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내가 B와 C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치? 근데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C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근데 봐봐. B에 닿아서 해면 돼. 그럼 화자는 B로 간 적이 있어, 없어? 닿았대. 있어. B에 간 적이 있어. 그치? 근데 C는 뭐야?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야. 근데 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지. 닿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데가 C라는 거지. 근데 얘 지금 어디 있었어? B에 있었어. 얘 어디 가고 싶어? C에 가고 싶어. 근데 거기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화자의 현재 위치는? B와 C 사이 어디인가? 그게 맞잖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 민준아, 네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 네가 대학에 가고 싶은데 닿지 못했어. 그러면 네 위치가 어디야? 고졸과 고졸과 신입생 그 사이에 어딘가. 맞지? 그 얘기지. 미안해. 비유가 있다고 해서 미안해. 그럼 4번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야? 정답이 5번이야. 얘가 왜 틀린지 찾아야 돼. 이거 문제 내가 낸 거 아니니까 나한테 욕하지 마. 봐봐. 마지막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 그리고 4번 선지 찾을 때 말했어요. 화자는 어디로 가고 싶어? C로 가고 싶어. 여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아까 선생님이 꽃을 무슨 표시했어? 세모 표시했어. 근데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봄과 바다는 상이한 공간이라 그랬어. 꽃이 상징하는 게 뭐야? 세모야. 그러면 자동으로 바다는 뭐가 되겠어요?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항구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다에 있는 공간이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런 정보까지 추가하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어쨌거나 화자는 내가 항구로 가고 싶어. 항구가 좋은데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네가 대답했다. 5번 선지.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 이게 어디야? 끝내 닿을 수 없는? 얘가 뭐야? 갑분싸. 그럼 뭐가 이상해? 에서 갈 수 없는 데에서 근데 마음은 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네 자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임마. 이거는 뭐예요? C에서 이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C인 거지. 봐봐. 조용히 해봐. 좀 더 깔끔하게. C에서 라는 것 자체가 C가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 공간적 배경 나올 때마다 네모 표시하지. 얘 해놓고 생각해봐. 화자가 요 생각을 C라는 공간에서 한대. 근데 얘 C에 간 적 있어? 없어.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야. 넘어가.